자, 그런데 여러분, 이 OECD 이 40개 가까이 육박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5가지를 모두 여전히 불법이라고 법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대박이네.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재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죄라고 한 그대로 죄라고 법으로 대박이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책 읽는 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너무 반가운 얼굴이죠. 김전 대표님을 오랜만에 모셨는데 대표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책 읽는 사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더 강건해지실 것을 믿습니다. 화이팅! 대표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삼성동에서 처음 인터뷰 모신 게 4년 전이에요 벌써. 벌써. 네. 그때 아마 계기가 더펼?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대표님, 근데 제가 방금 짧게 멘트를 하시는데 예. 방송이 굉장히 늦으셔가지고. 그렇군요. 맞아, 그때 굉장히 긴장했던 것 같아요. 전 그쵸? 몰랐죠. 전 몰랐죠. 그래서 막 2판, 4판, 합의 6판 아무 얘기도 설명도 없이 바로 막 매독이 어쩌네 그런 얘기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예. 하여튼 오늘도 일단 수익 창출은 일단 꺼놓고 해야 되는 방송을. 대표님,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님 하기 전에 대표님 쓰신 책 좀 이거 김전 하나님 지으신 대로 이게 좀 나온 지 좀 됐지만 이거 짧게 소개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게 1년 약간 남짓한데요. 그동안에 이제 에이랩 아카데미에서 성교육 강사를 양성해서 이제 교회로 보내다가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요청이 오게 돼서 학교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프로토콜처럼 주어진 종합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합 교재입니다. 기독교와 동성애. 그러니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이것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이고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네네네. 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을 위한 이제 시리즈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호등 이론으로 설명을 해요. 신호등에 빗대어서 파란 불 때 건너야 된다. 네, 맞아요. 저도 대표님 그거 제가 강연에서 많이 하거든요. 빨간 불 때 건넜으면 앞으로는 파란 불 때 건너지 말라고 얘기해. 빨간 불 때 건너지 말라고 해줘야 되지. 조심하면서 빨간 불 때 건너라고. 파란 불이든 빨간 불이든 상관없다고 교육하면 안 된다라는 대표님, 잠깐만. 이거 하나씩 갑시다. 오늘 들을 얘기가 너무 많아서 대표님, 일단 이 책은 기독교인을 상정해서 그렇죠. 쭉 교재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이거 자랑 한번 해주세요.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통합교단 이제 대표적인 이제 출판사인데 다른 교단도 물론 많이 쓰고 계시고 근데 이 기독교와 동성애, 기독교와 성전환, 기독교와 성매매, 기독교와 음란물, 기독교와 비혼주의, 기독교와 페미니즘, 기독교와 낙태 이런 이슈들에 대한 표준화적인 가르침의 책이 필요한데 굉장히 많이 이제 검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검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큰 책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알아보시고 직접 대표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 나오자마자 어쨌든 출판 기념회 하기도 전에 처음으로 출판 기념회라는 걸 해봤습니다. 나오기 전에 이제 1세가 다 나가고 2세, 3세 연거푸 이제 나가면서 대박이네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뜻밖의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도서전이 프랑크푸르트에서 해마다 1년 열립니다. 우리나라 이제 외교부에 들어가 보시면 안내가 있어요. 가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넓거든요. 종합운동장역보다 더 넓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끝까지 못 가봤어요. 참여했지만. 거기 한국관이 출품이 된 거예요. 이거요? 기독교 서적인데 내가 내 귀를 의심했고 출판사도 귀를 의심했는데 어쨌든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자 이제 그 자격으로 갔다 왔어요. 저희 에이랩 아카데미 지부장님들, 강사분들 몇 분과 함께 갔는데 정말로 안 기독교적인 책들 가운데 홀로 기독교 색채를 그대로 뽑아내며 그래서 그 프로토콜대로 맨 뒤에 보시면은요 소책자로 그러네. 연령대별로 어디까지 교육해야 되나. 와. 예를 들어 동성애 반대 야, 뱃속의 대박이다. 신녀부터 해야 되지만 어떤 워딩을 사용해서 어디까지 교육해야 되나. 동성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동성애를 문제있다고 교육할 건가. 대표님 이거 언제 쓰셨어요 이런 거? 이게 쓴 지는 좀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신데 이거를 대표님 지금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병이 났잖아요. 과로와 근데 이거 스트레스와. 진짜 대박이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각 5대 주제, 그 중에서도 핵심 5대 주제는 아예 설교문을 다 실어놨어요. 이대로 와. 청년들을 향해 설교하고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예, 이것도 만화로 그냥 딱 보여줄 수 있게. 대표님 그리신 거예요? 아, 캐릭터 설정은 제가 해서 그리고요. 도와주신 분께서 이 그림을 다 세팅해 주시고 이 워딩이나 이제 시놉시스는 제가 다 짰죠. 네네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야. 6년 전부터 이제 국민일보 칼럼 통해서 쭉 제가 그 주제별로 정리해서 냈던 것을 그냥 재작년에 낸 거죠. 그러니까 1년 지금 벌써 1년 반 정도 됐나. 대표님, 근데 여기 차례를 보니까 진짜 이게 통합 측에서 아예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거니까 뭐 검증은 뭐 이미 끝난 거 굉장히 아닙니까? 신학자 여러분들이 이제 봐주셨고 야, 특히 근데 여기 이거 보시면은 엄청 체계적이네. 신영섭 이제 그 교수님, 네. 신학 교수님과 이명진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 기독교 상담 심리 한기상 부회장님이신데요. 네네. 이분이 이걸 맡아주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직접 감수를. 감수해 주시고 감수자로 이름을 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야, 근데 아니 이게 감수 기간도 굉장히 좀 체계적이네. 걸렸어요. 이게 감수도 다 해주시고 이거 홍보 많이 해야겠네. 그래서 이게 감사하게도 이걸로 많이 활용하고 이걸로 또 PPT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책자 5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너무 책건 것 같다. 근데 대표님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쵸. 5페이지 여기 보면은 여기 들어가시면요. 사장님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뱃속에 있는 아기들도 네네네. 자 뱃속에 있는 아기들에게 외설적인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바른 가치관은 심어줘야 되잖아요. 네. 기독교 성교육 한답시고 외설적인 표현 쓰거나 자극적인 표현 써서 오히려 아이들을 성애화시키는 거 진짜 문제거든요. 본인들이 그런 실수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성애화시키는 자료를 쓰고 계십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은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발끈해요. 본인이 그런 단어를 쓰고 맞아. 있는 걸 인지적으로 조망을 못해요. 그런 실수 안 하게 미취학 아동들의 PPT부터 시작해서 좀 넣어놔서 탑재를 야, 했습니다. 이 좋은 걸. 그 PPT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은 뱃속에 있는 아기들 우리가 성적인 지식은 미리 주려고 하지 말고 가치관을 먼저 줘야 된다. 이게 성교육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우리 뱃속에 있는 나오는 우리 베이베 사랑이. 예. 이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실 때 대표님, 근데 이렇게 좋은 걸 제가 왜 이제 알았죠? 왜냐면 너무 바쁘셨고 제가 잘 얘기를 그동안 이 그리고 책이 나온 건 알았는데. 책임 선생님이 참 저 아팠을 때 그때 공항 왔을 때 나중에 이제 보니까 많은 기도를 일으켜 놓으셨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 바람에 참 그 이후 제가 아직도 아픈 줄 알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거 여러분 좀. 저는 건강합니다. 네, 고황장애 성경적으로 은혜로 완전히 탈출하셨다고. 극복하셨죠. 이제 작년 7월부로 약도 완전히 단약을 했고요. 많이 작년 치르면 꽤 그리고 되셨네. 그 큰 도움 주셨던 분이 조평세 박사님의 어머니께서 주치이셨습니다. 춘천. 그렇죠. 제가 그 사건이 났던 9월 26일 거제 고연교회에서 강의하다가 중간에 내려왔고 공항이 그때 오면서 그때 이제 전주가 왔어요. 강의 도중에 걸어 내려오고 나서 전화를 계속했던 곳이 조평세 박사님의 어머니 정신과 의사 원장님, 신 목사님. 그래서요, 제 증상을 얘기했어요. 손에서 땀이 난다, 눈앞이 하얀 것 같다,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전화를 했더니, 몇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대표적으로 패닉인데요?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시면서 빨리 서울에 입원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관두고 지금 올라오셔야 된다고, 빨리. 입원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하면 안 돼요. 거기 폐쇄병동 있으시거든요. 이 폐쇄병동은 정말로 정신병자들이 오는 곳이고 우울이나 공황은 일반 병동, 재활병동으로 가는 겁니다. 빨리 이동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날 이제 모든 물건을 다 분실하고 그 다음날 총신대 그 큰 세미나를 제가 펑크 내면서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국장님한테 아마 연락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소식 듣고 이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간 입원해서 1,000만 원 정도 까먹고 독시를 썼어요. 왜냐면 단인실을 못 쓰겠어요. 그렇죠. 컴퓨터 텔레비 틀어놓는 소리도 무섭고. 일단 신경세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가 겹쳤었는데. 근데 그때 나중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날 13번 전화를 했더라고요. 조평세 박사님 어머니한테.
저희 저번 주에 만나서 촬영했어요. 그렇구나. 네. 너무 인격적이세요.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13번을 전화를 하면서 야. 죽을 것 같다고 전화를 계속 하는데도 계속 차분하게 받아주셨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도 계속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집 앞에 근처에 가까운 큰 이제 재활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에서 계속 살이 빠져가지고 지금보다 11kg가 빠졌어요. 그래서 경찰병원에 또 옮기게 됐어요. 너무 빠지니까 이상해서. 검사를 다 했어요. 내시경이고 뭐고. 소화기계 이상이 아니야. 다시 재활병원으로 입원. 공황 때문에 살 빠지는 거다. 소화기 이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이제 고통을 받다가 완치됐다로 가야 돼요. 지금. 완치가 됐죠. 완치가 됐고 네. 3시간씩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멘토 삼고 있는 변호사이자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 그래서 약도 먹고 3시간 기도하고 약 이분이요? 먹고 3시간 기도하고, 예. 그래서 3시간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분 쉽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졸리면은 성경을 종이 성경으로 읽으시고요. 그러다 졸리면은 다시 기도하시고요. 졸리다 기도하시면은 다시 성경을 보시고요. 그러다 이렇게 졸았다. 그거 포함 3시간. 그렇게 하면 속 편해요.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을 채워가면서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하거나 약만 먹어요. 안 나아요. 이건 분명히 뉴런의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고침도 필요하고요. 병리학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대신 영적인 회복과 또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마음을 비우는 시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예후가 좋았고 그 뒤도 좋았고, 그리고 조평세 박사님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두 분 다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근데 그때는 약간 이제 쉽게 말하면 심한 멘붕 상태랑 비슷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공포. 근데 아무도 죽인 사람 없는데. 근데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계속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고 단약 과정을 도와주셨어요. 계속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다른 기도나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서 약을 테이퍼링이라 그래요. 순차적 단약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청년 치료에 딱 끊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공개적으로 우리 기정님 원장님과 조평세 박사님 아버지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이팅. 근데 제가 그렇게 그래도 어쨌든 전화드릴 수 있었던 건 조평세 박사님의 어머니 아버지 모두 또 너무나 겸손하시게도 ALF 아카데미 기독교 성교육자 과정을 다 수료하신 분들이세요. 차세대를 위해서.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걸 들으시겠어요. 너무 겸손하시고 차세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게 조평세 박사님한테 간 것 같아요. 야, 이게 또 그렇게 연결되네. 세상에, 그렇게 됐어요. 저번 주에 바로 옆에 이렇게 인터뷰했거든요. 놀랍습니다. 조평세 박사님, 정말, 갑자기 영상평진가요? 책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사기도 전에 우리 기정희 박사님께서 보내주시는 바람에 너무 감사하게, 이 좋은 책을 그냥 읽게 되어 너무 성경과 정치 감사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과 정치요. 성경과 정치 화이팅입니다. 저는 이렇게 건강해졌고요. 또 이렇게 체중이 오히려 더 불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책도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이 책은요. 네. 이게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얇은 책이 쭈루룩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종교색 없이 그냥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주면 일반인에게도 선물하고 싶다. 그러니까 교보문고에 검색하면 나와요? 쿠팡이고 뭐고 쫙 알려있고 그 쿠팡에 그냥 김지한 약사 치면 김지한 약사 책 시리즈 코너가 안에 따로 생겼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엄청 살 수 있도록 몽팡 살 수 있도록. 대표님 그거 기억나세요? 그때 얘기하셨던 덧별. 예. 덧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풀코스로다가. 근데 그거 아시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김전 약사 이렇게 소개지에 써 있어서 뭐 의사, 열사 뭐 이거다 무슨 약사가 있나 그래서 저는 약사? 이게 그 약사인지 꿈에도 모르고 진짜 약사. 의사, 열사 뭐 내가 모르는 약사가 있나? 그래서 나라를 위해 뭐 하시는 건가? 그랬더니 약사, 보살 뭐 그런 거. 하여튼 여러분 이거는 검색하셔서 이건 진짜 넌 크리스천 분들도 근데 대표님은 모르시는 분이 약사입니다. 약사. 그리고 중독학 지금 박사 과정이 있으시고. 논문 거의 끝나가고. 그러니까 전문가 겸 여러분 하여튼 너무 한 분께서 너무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지금은 책 소개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 오늘 저희가 잠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까지 할까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격적으로 달려야 되는데 대표님 근황과 쓰신 책 너무 중요한 책들. 근데 대표님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예. 이건 이 교과서네 교과서. 그렇죠. 한국 교계 교과서. 이거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걸 근거로 해서 많이 교육하고들 계셔요. 광저우나 이런 데서 소식을 네.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그러셨구나. 리투아니아에서 이걸로 교육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소식도 듣고 뭐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나라에서도 그건 아프리카더라고요. 그래서 이북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니세프와 유네스코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10대 간의 합의한 성관계를 옹호하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국제적으로 발표했고 2018년도에 업데이트까지 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전환을 옹호하고 간음을 옹호하는 책을 낸 것에 대해서 화만 그만 내고 반대는 할 수 있어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형적인 대안. 그래서 그 책에 맞짱 뜨겠다고 책을 냈는데 참 그래도 그게 왜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한국과는 출품되게 됐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응원이다 생각했어요. 잘하고 있다. 대표님 안 보이신 동안 한 3, 4년 동안 어떤 일을 해오신 겁니까? 계속 강사를 양성하면서 보내는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입원하기 전에 다행히 이 원고를 넘기고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달 전에 넘기고. 그러니까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책은 편집이 다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대가네요, 대가? 영적인 대가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책이 나중에 이제 나왔을 때 출판 기념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일수가 다 나갔었어요. 그때 3,000부인가가. 그래서 야. 이런저런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고 또 저도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공황에 빠져 있는 분들이 우울에 빠져 있는 분들 무기력 여러 가지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왔어요. 심지어 이분은 뭐 실명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유명한 분이라 신학교 총장님이신 분도 연락이 왔었어요. 그렇게 하면 특정되지 내가 않을까? 공황이다. 뭐 신학교가 41개가 넘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공황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분들 연락을 받으며 저도 도움받고 제가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명을 제가 고쳐드리게 됐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일반 은총적으로 주어진 의학을 거부하지는 마라. 즉 정식 치료를 받으시라. 그렇게 신체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기도로만 나으려고 하면 암에 걸렸으니까 기도만 해. 이거랑 비슷해진다. 그래서 대신 정신과적 치료, 병리학적 치료에만 의존하지 마라. 반드시 3시간씩, 2시간씩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못했다. 공황약을 3년째 먹고 있는데 호전이 안 된다. 제가 약만 먹고 계시죠? 일 안 줄이고 계시죠? 일 줄이셔야 된다. 그리고 조금 쉬셔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죠. 네. 대표님, 근데 지금 그렇죠. 마약 듣고 그렇죠. 싶어서. 마약. 이거 한 번은 안 돼요, 대표님. 그러니까요.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최근에. 그러니까요. 근데 안에 애 나면. 그렇죠. 저희가, 하여튼, 오늘 그러면, 네, 대표님. 여러분, 오늘 책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대표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몰아서 하느라. 은혜로운. 토크를 다 해요. 은혜로운 근황 토크를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국이요. 아직도, 대표님, 마약에 대해서 그냥 뭐 연예인이나 뭐 작곡가들이 맞아. 뭐 강남에 몇 번 뭐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그래서 큰일입니다. 대표님께서 쭉 풀어주세요. 한국이 얼마나 마약이 심각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고 있는데 지금 한국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대표님의 머릿속에 있던 얘기를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다 쏟아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오신 어떤 귀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 이제 작년 일이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기구로 움직이고 있는 코야드라고 하는 단체 총재님이 직접 저희 한가협 사무실을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2년을 가까이 한국의 마약의 심각성 때문에 청소년 마약 교육을 할 단체를 찾고 있었다. 즉 코야드 코리아 지부 설립이 시급하다. 아시아에
마약 허브가 돼버릴 판이다. 심각한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이 코리아가 마약 허브가 돼. 그렇죠, 아시아에.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좀 황당해할 만한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FBI와도 일하고 있고 검사들을 교육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대로 믿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검사장이 코야드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영상들 나중에 다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분께서 그렇게 인연을 뒤진 상태에서 한국에 청소년 마약 예방하는 단체가 없구나라는 결론을 거의 내리고 있을 때쯤에 찾아내신 게 우리 단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부작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찾아내셨나요? 그래서 인연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 심각하다는 세미나하고 밥 먹고 헤어지고 이제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지금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데 청소년과 현장을 중시해요. 플레이스를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는 사람들이 난 필요했다. 근데 그 마인드가 필요했는데 찾아서 너무 기뻤다며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임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코야드 코리아 지부가 어쨌든 생긴 거예요. 아시아에.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내가 인지하고 있던 것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헤로인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지 아느냐. 그리고 내년에 얼마나 들어올지 이미 코야드에서는 견적 다 나왔는데 한국이 너무 생각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동의됐던 게 제가 22년도에 그게 횟수로 치면 이제 3년 전이네요. 벌써 22, 23, 24 되니까 마약 단독 예방 강사를 양성해서 학교로 보내는 일을 하고자 마약 예방 강사를 한다는 포스터를 만들고 마약 예방 강사를 모집할 때 언론사 반응이 마약 중독 예방 강사 맞죠? 이렇게 오히려 묻더라고요. 예, 학교 마약 예방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 대상으로 마약 중독 예방 강의하신다는 거 맞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그러니까 언론들도 너무 생소해했어요. 그때 이미. 그래서 일단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내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보내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아이들의 놀라운 고백들을 내가 어른이 되면 호기심으로 한 번 정도는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보람을 느끼면서도 참 이게 베르테르 효과가 나고 있구나. 이거 누가 마약했대. 뭐 유아인이 마약했대. 뭐 스파이크가 마약했대. 그걸 아이들이 들으면은 마약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뉴스가 날 때마다 베르테르 효과 납니다. 마약 베르테르 효과가. 저렇게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와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했을 땐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아이들은 안 좋은 베르테르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올수록 우리는 더 가열차게 마약의 독성, 마약의 금단 증상.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약이 무서운 거라는 걸 임프린팅하고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마약 예방 교육을 확실하게 받은 아이들은 마약을 줘도 신고합니다. 근데 예방 교육 받지 않은 아이들은 자신이 해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쉽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마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께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계셨고 러시아에서부터 미국까지 가서 마약 예방 교육을 하며 미국의 어쨌든 마약 예방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었고 그분이 이제 인폴 총재님이신데 그분이 한국을 굉장히 염려하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분이 너무나 감사한 게 놀랍게도 이 전 세계 코야드 총재님이 한국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시고요. 그렇구나. 거기서부터 대박이. 네. 그러니까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정말로 이분은 찐 마약 예방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죠. 그렇죠. 한국 사람만 모르는 거죠, 지금. 한국 기독교계만 모르는 오히려 거죠. 이분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쨌든 한국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한 번 더 일깨워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어쨌든 저는 마약 강의를 하게 되면서 더 심각성을 알게 됐는데 그 과정에 한 850명 정도의 마약 강사를 양성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게 그렇게 배우신 분이 배우고 나가신 분들이 수료하신 분들이 2023년도 이제 특정 도시 얘기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위촉 강사가 되시고 예. 왜냐면 마약 강사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걸 이제 기소유예자 교육이라든가 범죄자 교육을 하는 건 있는데 네네. 정말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마약 예방 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단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네. 어쨌든 그런 일을 하면서 학교로 계속 보내다 네.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연락이 오고
환경부에서 연락이 오고. 환경부요? 환경부는 이번에 먼지 스프레이 사건으로, 왜냐면 먼지 스프레이 환각이 빠진 아이들은 이게 마약법이 아니고요. 먼지 스프레이 그 프로판이나 부탄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또 관리를 받아요. 근데 이제 마약이랑 비슷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또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오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경이 확대돼서 아이들을 만나러 성경적 성교육을 또 하러 학교로 많이 들어가고 있던 와중에 마약을 통해서 더욱더 또 들어가게 되고, 왜 인간사에서 절제가 필요한지, 왜 인간이 아이들이 전능감에 중독됩니다. 나는 괜찮아. 난 중독되지 않아. 그 대책 없는 전능감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은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아주 포스트 모던하고 네. 절대적인 선악의 구별은 없고 인간이 합의하면 괜찮은 거고 인간이 합의해야 하는 모든 성적 친밀함과 관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든 상관이 없는 어쨌든 그런 인본주의적 교육에 아이들이 좀 찌들어 있잖아요. 인권교육이라 그러죠. 네. 자기 결정권, 바딜리 인테그리티, 내 신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신을 새겨 넣든 뭘 하든 마약을 하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근데 그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건데, 어쨌든 마약 예방 교육하면서 이런 교육들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중독에 대한 통찰을 얻고 자기 영육 안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정말로 마약 예방 교육 받고도 많이 각성되는 걸 보기,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아이들한테 마약하면은 깜빵 간다. 마약하면은 벌금 낸다. 마약하면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마약 관련 범죄로만 엮어서 얘기를 하면은 예방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정말로 독성학적으로 접근해줘야 되고요. 금단 증상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가 소중해서.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어졌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스피릿을 담아 교육하는 거예요. 정말로 산채로 지옥 맛보는 거다 이게. 그리고 많은 경우 강사들이 실수하는 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할 때 이 책 이만하길 다행이야 있으면 뒤집어 쓰기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펜타닐이나 필로폰처럼 확실한 부작용이 있는 약들, 마약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막 하시는데 그 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나면은 반동적으로 대마가 착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대마가 어떤 드러그냐? 게이트 드러그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를 하다가 결국에는 더 넓은 마약의 바다로. 약간 차별금지법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네, 점진적으로. 대마 괜찮겠지. 그러다가 합성 대마 괜찮겠지. 그러다가 코카인 괜찮겠지. 헤로인 괜찮겠지. 펜타닐. 나중에 펜타닐에 잘라진 섞어서 몸이 괴사가 되는데도 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이 괴사란 진짜 네크로시스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세포가 죽고 이가 빠지고. 예. 그래서 이 필로폰 하신 분들의 몸 상태를 메스마우스라 그래요. 메스암페타민으로 말미암아 이가 다 빠지고 뼈가 녹아내리고. 근데 이런 괴사가 일어나는데도 금단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오니까 못 끊고 산채로 그냥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지금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 2022년도 통계를 보면은 청소년들이 마약으로 걸려든 아이들이 480명이 넘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480명이 있구나. 큰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닌 게 이 마약 행정학에서도 나오지만은 마약은 특징이 암수성이 되게 커요. 즉 무슨 말이냐? 안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곱하기 30 정도로 보통 하라고 말합니다. 예. 예, 그래야지 이제 왜냐면은 만약에 뭐 사장님이 마약을 했다. 그럼 혼자 했겠어요? 어디서 마약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누구한테 받았겠지. 그러면 그 유통책이 사장님한테만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좋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마약공학적으로 계산한 게 곱하기 30입니다. 그러면은 재작년에만 500명 가까이 청소년 마약이 걸려들었다는 말은 수사망에 곱하기 30 하면은 15,000명이 마약에 손을 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재작년에 전국에서 응애 아기가 한 25만 명인가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그때 6만 명인가 7만 명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사망했던 해거든요. 죽는 사람 수와 태어나는 사람 수가 데드크로스를 찍어버린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렇게 인구 절벽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태 같은 10대들이 15,000명씩 만약에 들어가고 있다. 작년 통계는 더 가관이죠. 우리나라 전체 청작년 24,500명이 마약을 하다 걸려 들어갔는데 곱하기 30 하면은 70이 넘는 거 아닙니까? 70만이 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에 23만 명 태어났습니다. 작년에는 다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난다고 지금. 왜?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애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2.3까지인가 증가했어요. 근데 왜 0.7이냐 출산율이? 안 하니까 결혼을. 그러니까 지금 출산 장려책이 아니라 결혼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결혼하면 애를 낳는 분위기예요. 늦게 낳든 일찍 낳든 낳기는 나. 그게 2.3까지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0.7이라고 자꾸 얘기하냐? 전체로 봤을 때 출산율 자체가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낳는 인구수를 출산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여자가 혼자 낳냐? 아니죠. 남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둘이가 0.7을 찍었어. 엄청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0.7이 무서운 숫자거든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2.34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론은 사실 이제 비혼을 해결해야 됩니다. 대책 없는 이 비혼주의를. 어쨌든 이렇게 인구 절벽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불명예스러운 1위죠. 그리고 이 마약이 이렇게까지 10대 사이에서 퍼지고 있고 근데 인구는 절벽이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에 대해 정말로 영육간에 해내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마약 수사를 열심히 하시다가 정말 2,000명이 넘는 마약 사범을 두드려 잡았던 경찰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딱 한 번만 필로폰을 한 거예요. 왜? 그 범죄 조직을 잡으려고. 그리고 영원히 마약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5년 넘는 징역살이를 뭐 하여튼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중독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국민의 70만 이상이 이제 전문가들은 100만이 넘을 거라고 봐요. 왜? 24,500명이 두드려 잡혔다고요. 한 해에만. 그 말은 마약 암수성 개선하면 이제 나오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누군가 뭔가 이렇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 자,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10만 명 중에서 20명이 안 하면 청정이라고 봐요. 유엔이 봤을 때 너무 청정해, 우리나라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20만 명 중에서 우리나라 뭐 18명, 16 이랬거든요. 10만 명 중에서. 10만 명 중에서 16, 15. 대단한 거예요, 이건. 근데 그나마 그분들이 마약 조제 사범이나 알선 사범이 아니고 투약 사범이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쉽게 말해 조제 사범이 제일 많이 두드려 맞아요. 사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알선을 했어. 이거 조금 가벼워요. 근데 이제 그냥 주는 걸 받아서 했어. 이건 투약 사범이라고 그래요. 이건 좀 덜해요. 그걸로 막 사형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소유예자 교육받고 뭐 벌금 받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초범이면. 근데 지금 그랬던 나라 그나마 그 16명, 15명도 투약 사범인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알선 사범, 유통 사범, 조제 사범 뭐 보디패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디패커가 뭐냐면요. 몸에 감추고 들어와서 그게 몸에서 터져가지고 사망하신 분들도 있죠. 진짜요? 네. 그게 이제 영화화 되기도 했죠. 그래서 정말 그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범이 많아지면서 수도 증가했고 질도 더 안 좋아지게 됐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관리를 했냐면은 어떻게 그렇게 그 유엔도 이제 궁금한 나라이고 배우는 나라고 다른 나라들이 오면은 큰 소리 땅땅 치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어떤 방식이냐면 쉽게 말해 마약 조폭을 두드려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해 대검 안에 강력부가 있지 않습니까? 강력부에 마약부가 또 있는 거예요. 따로 대검 안에 마약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마약 강력이. 그러니까 마약 조폭을 딱 두드려 잡는 부서가 아예 있으니까는 이건 뭐 밥 먹고 마약만 잡아내니까 그런 전문 부서가 대검에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는 그냥 해맑게 살아도 마약에 노출될 일이 없는 마약 예방 교육 그게 뭔데 몰라. 근데 위에서 다 두드려 잡는 구조였습니다.
전 국정원장님, 마약 관련 일을 하셨던 전 국정원장님한테 직접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방책이었고, 찾아보니까 실제로 맞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건 뭐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다 뉴스에 다 나와 있지만은 18년도부터 그런 걸 다 싸그리 없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저기 마약 모니터링 예산 싹 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18년도와 19년 그 두 해간에 엄청나게 마약 모니터링 예산 삭감부터 시작해서 부서 통폐합, 뭐, 그 다음에 이제 강력부 해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대표님? 도대체, 걔네가? 내 말이. 16년도에 이미 우리나라가 심각한 마약 문제들이 터지고 있었고, 마약이 경찰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신문 뉴스가 이미 나오고 있고, 경찰도 마약 카르텔에 관련돼 있는 것 같다고 16년도 이미 그게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18년도에 더 강화시켜도 모자랄 판에 마약 청정국이 16년도를 기점으로 사라지고,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더 빡세게 해야지. 기존의 그 프로그램 플러스 예방 교육을 더 한다든지 더 플러스 알파를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왜 그러죠? 예. 자기 뭐 자금책으로 하려고 하나? 제가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네. 독일이 마약 합법화 단계를 거치고 있잖아요. 거기는 마리화나의 이제 그 CBD 성분, 뭐 모르셔도 되지만 CBD 성분을 그게 환각은 일으키지 않는 마약, 이제 마리화나 성분이거든요. 그건 이제 이미 합법이고 환각 성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대마초 자체를 합법화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역시도 굉장히 리버럴한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특정 정당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녹색당이 굉장히 주동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그 민주당 그 안에 있는 민주당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방치했냐. 그래서 이게 임계점을 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게 확산이 되는데 이제 보여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냐면은 이제 마약 예방 강사를 어쨌든 900명이나 양성해서 이리저리 보내는 입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방을 하고 싶더라고요. 남들이 잘못 걸어온 길을 타산지석 잡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타산지석 삼아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가봤더니 와 프랑크푸르트에 마약 복용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 마약센터라 그래가지고요. 마약 예방 교육하고 마약 이제 그 트리트먼트 해주고 이제 마약 금단 증상 치료해주고 그런 데인 줄 처음에는 알았는데 저도 사진 보내주실 때 무슨 치료센터인가?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대표님 이건 무슨 치료예요? 라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사진 속에 마약을 이제 실컷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마다 저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마약을 정확하게 거울 보면서 정확하게 찌를 수 있도록. 야, 미쳤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사유는 있어. 아무데나 찌르면 사망하게 되니까 그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데나 찌르거나 마약 주사기를 돌려서 C형 간염이 번지게 되거나 또는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거나 또는 마약을 한 상태에서 길에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체증이 빚어지거나 2차 사고가 너무 많아지니까 관리 차원에서 2차 사고는 막고 본인만 하세요 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마약 합법화가 1단계는요 마약이 많아지도록 방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은 많아진 마약 때문에 2차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 C형 간염이 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이즈가 돌게 되고 차에 치여 죽거나 환각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2차네, 한국은? 그래서 2차 단계로 가려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2차 단계가 되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그 2차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부분적인 인정, 즉 뭐냐면은 주사기를 준다든지 그냥 안 잡아가는 공간을 놔둔다든지 좀비랜드처럼 이제 그 헤로인 이제 펜실베니아. 켄싱턴 거리 그렇죠. 이런 이제 필라델피아 이제 켄싱턴 거리도 한번 가볼 생각인데요. 근데 이 마약 복용센터가 그 차원인 거예요. 뭐냐면은 이 공간 안에는 저렇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경찰들도 못 잡아가는 마약 무풍지대. 왜냐면은 이분들은
지금 이 복용센터가 1년에 20억씩 받고 운영되는데 한 84% 가까이가 남자분들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많이 오는 분들은 6명씩 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약을 이제 같은 헤로인이어도 어떤 분은 흡입을 하고 어떤 분은 주사를 하고 어떤 분은 뭐 코카인 같은 경우는 코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화시켜서 하실 분들은 기화실에 가시고 주사로 하실 분들은 주사실에 가시고 그러다 갑자기 부작용이 나면은 그 트리트먼트 해야 되니까 의료진 2명이 상주하고 야, 미쳤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C형 간염 전파가 줄어들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죽지 못해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근데 이 2차 단계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2, 3, 4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4단계 마약이 합법화가 돼요. 국민들이 쓰는. 이 분류는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연구해서 내린 분류표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1에서 2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가 완전히 정착되게 되면은 정말로 주사기를 나눠준다든지 마약 복용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분은 자기 일에 어쨌든 보람을 느끼면서 어쨌든 내가 이걸 이제 마약 이 힘든 일을 하면서 가끔 난동 부리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길거리에서 차에 치여 죽거나 C형 간염을 막 남한테 전파하거나 에이즈로 옮아오거나 2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하고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뭔지 묻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마약하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은 결국 마약하다가 사망하게 되겠지만 그 선에서 끝날 수 있도록 돕는 더 이상의 2차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죽거나 다치는 일을 어쨌든 가장 덜 비참하게 그래서 9시인가 되니까 다 나오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이 촬영을 했을 때는 들어오시기 이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들어오고 나면은 촬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분들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도 다 이렇게 뚜껑이 유리창이 뚫려 있어요. 그 안에서도 또 마약을 하니까. 그래서 많이 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6번씩 온대요. 그러니까 계속 식후땡, 간식땡 계속 마약을 하는 거죠. 완전 이제. 공짜예요? 그럼요. 그리고 주사기도 체계적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쓴 마약을 줘야지 새 주사기로 이제 교환해주고. 그래서 이게 돌아다니지 않게. 돌아다니면 위험해지니까. 썼던 게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옮으니까 병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름의 체계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이렇게 마약이 많아질 때까지 방임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펜타닐이나 메스암페타민만 주의시킬 게 아니라 대마가 게이트 드러그고요. 대마에 있는 CBD라든지 환각작용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마에게 친근하게 만드는 환경 자체가 안 좋더라고요. 대마 로션, 대마 방향제, 대마 입욕제. 사람들이 그러면요, 대마가 괜찮다 생각을 해요. 대마가 양리적인 작용이 실제로 있거든요. 파킨슨 환자라든지 이렇게 썼을 때 부분적인 양리가 있지만 그 부작용면 때문에 의약품으로 허가내기는 위험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대마를 해서 합법화시키자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것 때문에 더 열불나게 마약 교육을 하는 이유가 저희 강사분들은 대마 교육을 꼭 합니다, 학교에서. 왜냐면은 아이들이 펜타닐이 진짜 무서운 거네. 그럼 대마는 괜찮겠지라고 반동적인 안도를 해요. 안도를 해요. 대마는 아니다. 대마가 얼마나 헬게이트 약인지를 보여주겠다. 대마가 합법인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아시다시피 지금 반세기가 되기도 전에 얼마나 대마 하나 열어놨다가 지금 완전히 유럽 전역에 도는 마약의 그 돈의 절반이 암스테르담에서 돌고 있다는 썰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뉴스에도 저렇게 나오고 있고 유럽의 가장 신빙성 있는 뉴스로 알려져 있는 슈피겔지 같은 데서도 뻥뻥 나오고 있지만 마약을 수사하던 국선 변호사가 살해당하고 네덜란드요? 예. 그 다음에 마약 이제 탐사 조사하던 그 마약 이분은 마약만 조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범죄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분이신데 이분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이 마약 관련된 일을 하시는 이제 조사하거나 이거 이제 파헤치는 분들 당연히 법적인 한도 안에서 일을 하는 건데도 암살을 당해버리니까요. 마약 관련 일을 하시는 경찰관들은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고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마약 카르텔이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자신 있게 마약 악소리 나게 때려잡겠습니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멕시코가 됐네. 그렇죠.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더프리스도 살해당하고 리두안 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유럽의 마약 조폭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 그냥 양심 고백하겠다.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나빌 B라고 하는 익명을 쓰는, 그러니까 가명을 쓰는 사람을 이 변호했던 사람이 또 살해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리고 이런 걸 뉴스로 냈던 언론사에 엄청난 트럭이 그대로 갖다 박아버려요. 와. 다루기만 해봐라, 언론에서. 그러니까 마약 관련해서 입을 딱 다물게 되는 거예요. 마약은 모두 엠바고가 되는 거죠. 대마만 합법화 시켰는데 왜 헤로인, 코카인, 펜타닐이 그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거야? 자, 여전히 네덜란드는 국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마약과 살인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슈피겔이 야단을 치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일들을 엠바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대마를 통해서 그 게이트를 통과해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나 이제 5g으로는 안 돼. 6g으로는 안 돼. 분명 네덜란드 법은 한 카페에서 5g씩만 개인에게 주라고 돼 있습니다. 다 네덜란드도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그러니까 카페가 아니라 커피숍이라고 합니다. 그 마약을 우리는 그게 그거지만은 뭐 다방이나 카페나 커피숍이나 그게 그거지만 거기서는 카페와 커피숍이 다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커피숍 이렇게 돼 있으면 들어가시면은 그게 이제 대마초가 그려져 있는데 단풍나무 아닙니다. 그거 대마초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5g만 하라고 하지만 만약에 6g을 샀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내성이 생깁니다. 마약은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더한 마약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 이제 재미없어. 음란물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중독은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한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 6g, 7g, 이제 안 돼. 이걸로는 안 돼. 그러면은, 합성대마, 더 세거든요. 합성대마는 THC 그 자체 가루를 써라. 안 될 것 같아. 크랙을 써라. 헤로인 써라. 펜타닐 써라. 그 펜타닐을 더 센 거,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무시무시한 중독에 의한 금단 때문에 집을 팔아서라도 결국에는 마약을 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올라타는 엄청난 카르텔을 가지게 됩니다. 조제 카르텔, 유통 카르텔, 알선 카르텔, 배달 카르텔, 복용 카르텔. 그러니까 사실 복용은 맨 끝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찰들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약 두드려 잡다가 마약 관련 2차 사고가 너무 많다 보니 다른 일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범죄 조직에 이 대응하는 능력이 거의 9분의 1로 떨어졌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대마 자체가 가지는 양리가 있거든요. 개마고원에 엄청나게 마약 바친 건 아실 거예요. 근데 타이레놀이 없고 항생제가 없고 두통약이 없고 치료제가 없는 북한 주민들이 대마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비밀이에요. 이제는 비밀이 아닌데 약이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우울하다고 대마를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대마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해당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마약을 하다가 이제 걸려드신 분들, 전 그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마약 예방 강사를 하다 보니까는 또 그런 질문들이 옵니다. 우리 가족이 마약을 해요. 이러면서. 한국에서요? 한국도요.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서는 자녀가 마약에 빠지게 되는 바람에 부모님이 일을 다 접고, 그러니까 해외 아이들하고 갔는데 애들이 마약을 하게 되는 바람에 학교에서 마약을 다 접고 한국에 들어와 버린 가족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마약 교육을 들은 케이스도 있고 다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외부로 얘기하기 힘드신 거고, 애가 이제 아무리 아이지만 한 3번 정도 걸리고 나면은 기소유예자 교육만으로 안 끝나거든요. 안 끝나더라고요. 진짜 이제 그 범죄자 딱지가 붙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도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이를 잃을까봐 너무 걱정하죠. 다른 범죄와 달리 마약은 가족이 가장 많이 신고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 사람 죽였어요 라고 엄마가 신고하는 일은 드물잖아요. 마약은 왜 부모가 신고를 하냐면요. 자식을 잃을까봐. 자식이 죽을까봐. 전 경기도지사. 그렇죠. 금단으로 자살하거나 마약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될까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금단으로 자살하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2001년도에 미국 약사고시, 그러니까 캐나다랑 미국 약사고시 지필고사 패스할 때, 그때 당시는 미국에서 마약을 제일 적게 하는 직업군이 약사였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그때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배웠었어요. 마약 예방 교육을 먼저 하니까. 그럼 왜 약사들에게 마약 예방 교육을 하냐? 마약을 계속 다루거든요. 향정신성 의약품, 뭐 자낙스, 뭐 졸피뎀 다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마약류로 분류된 약이 계속 자기가 조제하고 만지는 사람이 마약에 대한 이 강력한 예방 임프린팅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맨날 만지지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이제 암시를 주는 건데요. 예방 교육 받으면은 손에 쥐어줘도 안 하는구나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요. 마약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그리고 펜타닐만 무서운 게 아니야. 대마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같이 되는 거야. 이제는 마약에 대해서 어떤 반대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이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경향이 역력합니다. 지금 강남에 있는 클럽 대마초하고 뭐 아산화질소 불고 이런 거 하다가 2차 문제가 생기면은 경찰이 출동을 하지. 그거 하는 거 다 알면서도 안 털어요. 경찰들이 그걸 다 털다 보면 일을 못 해요. 다 털어, 밤마다 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 만약에 타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교일대에서. 그러면은 택시 기사님들도 얘기해줘요. 아까 그거 마약이지? 아까 한번 해봤어. 난 안 했어. 이 얘기를 뒤에서 하면서 택시를 타기도 한대요. 근데 그걸 했다고 신고할 이유도 없고, 택시 기사님도. 알고는 계시고. 근데 그걸 그 코야드 임펄 총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강남에 가셨더라고, 강남에. 술 먹고 비틀거리는 건지, 마약 먹고 비틀거리는 건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 보면. 일단 냄새가 없어요. 그 양상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이,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코야드 코리아 발대식을 앞두고 며칠 전에, 한국은 마약이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심각하게 퍼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게 문제다. 참 차별금지법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 차별금지법이 되게 심각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닐 때 개의가 몇이나 된다고 그걸 그렇게 걱정을 그랬었거든요. 진짜 답답했거든요. 근데 지금 마약이 그런 단계인데 근데 제가 해보니 차별금지법을 막을 때보다 마약을 막는 거는 조금 그래도 나은 게 그래도 대놓고 마약을 찬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동성애를 좀 이렇게 찬성하는 감리교 이동환 목사님 같은 분이 차별금지법 선상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마약을 옹호하는 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마약이 이 자녀들에게 접근했을 때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반드시 예방교육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주 얇고 두껍지 않게 그래서 일부러 책을 냈어요. 국내 마약 책이 너무 두껍더라고요. 안 나오거나. 그래서 대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다 나오고요. 펜타닐 얘기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교차 중독, 즉 음란물 중독이라든지 행위 중독이 되다 보면은 마약 중독도 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란물 끊는 법 등등. 그래서 음란물과 마약 대신 뭘 해야 되냐 10대 때까지 완벽히 얇고 두껍지 않게 종교색 없이 쿠팡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와. 예, 바로 나옵니다. 뭐 이만할 당에 쳐도 나오고요. 김전학사 쳐도 나옵니다. 그림은 이 안에 든 모든 그림은 제가 직접 하룻밤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그렸습니다. 마감 치느라. 예. 예, 그래서 제 이제 그림 실력을 궁금하신 분들도 예, 추천해 드립니다. 예. 대표님 5분 정도 저희가 이제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만 아니라 이거 보신 분들은 더 들어야 된다. 대표님 말씀 안 하셔도 뒤에 얘기가 지금 맞습니다.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한다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일반 은총적으로 주어진 어떤 디그니티나 양심에 의해 이건 아니지라고 말하는 것, 이걸 사회적 금기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적 금기, 예를 들어 포르노, 그 다음에 근친결혼, 동성결혼, 마약,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성매매 이런 걸 이제 사회적 금기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사회적 금기가 OECD 거의 40개 가까운 국가에서 거의 다 합법이 돼버리고 있는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통과된 나라가 30개를 이제 넘어서고 있고, 최근 차별금지법을 일본이 통과시켰죠. 그리고, 근친이 통과되고 있는 나라, 성매매 합법화 국가가 50개를 넘어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OECD, 이 40개 가까이 육박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5가지를 모두 여전히 불법이라고 법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대박이네.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재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죄라고 한 그대로 죄라고 법으로 대박이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성매매 합법화 반대한다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때 소환이었거든요. 너무 추웠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날이 또 소환이었고요. 성매매 합법화를 왜 반대해야 되나? 그 뿌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아이들에게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에서 언어적 요소로 비언어적 요소로 교육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 땅에 파라다이스 건설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그게 아니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생명의 길로 가게 하자는 운동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 누군가에 의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마약을 예방 잘하던 나라를 그 마약 예방 그 프로토콜들을 모두 2년 만에 붕괴시켜버리고 이제는 아이들 손에 마약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것을 뺏어올 수가 없는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되냐면요. 마약 예방 교육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아직 우리나라는 마약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대마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게 믿는 데가 많고 지금 캘리포니아도 지금 거기는 뭐 살아있는 사탄의 나라? 네. 사탄의 지역 아닙니까? 네, 그냥 뭐 그렇게 이렇게 산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 성읍들이 있잖아요, 벌써. 정말로 우리가 산채로 좀비되게 만드는 태중에 있는 자녀는 낙태 합법화로 죽이고 그니까 예, 살아있는 사람은 마약으로 좀비를 만들어버리고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우리의 차세대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돼줘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이때를 무서워하는 사탄은요. 너 진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간음하다 죽어라, 마약하다 죽어라, 생육 번성하지 말아라. 완전히 모든 성 가치관과 이 윤리관을 다 이제 망가뜨리고요. 마약을 합법화시키자는 말을 하는 사람들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말 나오시는, 특히 대만은 괜찮다. 그런 얘기 나오면요. 책 딱 펼쳐 놓으시고, 네덜란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UNODC조차도 마약 합법화된 국가를 살펴보니 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물며 유엔도. UN 안에 있는 마약 기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인용해 내시면서 아이들이 마약 베르테리 효과에 노출돼 있다는 걸 아시고 자꾸 마약 뉴스가 나니까 애들이 마약 조심하겠지? 아닙니다. 아이들은 더 마약에 호기심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옆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마약 뉴스 나올 때마다 얼마나 메스마우스가 무서운지, 메스버그가 무서운지, 마약으로 망가진 그 몸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게. 보여주시면서, 그럼 그 아이들은 마약을 손에 쥐어주면은, 이거 독극물이야. 하고 신고하는 아이로 클 겁니다. 근데, 마약 예방 교육이 가장 가성비 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약 예방 강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약 예방 강사 최초 배출 기관이자 최다 보유 협회, 한국가족보건협회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이렇게 해외로도 가서 강의를 하고 올 지경인데요. 국내 먼 곳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든 갑니다.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예방만이 답입니다. 화이팅. 우리 뱃속에 있는 베이비들 예방교육. 대표님, 근데 한국가족보건협회가 너무 바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직원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은 풀타임
5분, 5분 되셨고요. 5분, 저는 한 500명 말할 줄 알았는데. 500명이 아니라 5명이 하느라고, 제가 미안하죠, 우리 스태프들에게. 저희가 비영리 단체인데. 근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일당백 스태프들이고요. 그리고 같이 뛰시는 강사님들이 잘하셔요, 또. 그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많이 뛰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을 이제 넘겨도 되는, 뭐랄까, 가실 수 있도록, 자꾸 강사를 파송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양성하고 파송하고, 양성하고 파송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가 어쨌든, 법무부 청소년 비행센터에서 연락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강사를 양성해달라. 예, 하겠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연계해서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일종의 이제 MOU죠. 그래서 강사를 양성하고, 저희가 이제 발급하는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그분들이 받으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민간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발급받으시고, 학교나 아니면은 센터나, 근데 멀리 볼 것 없이 자기 자식부터, 진짜. 그리고 특히, 대마를 자꾸만 합법화시키자고 하는 분들은 끝도 없이 네덜란드 얘기를 해주시고, 이걸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약김밥, 뭐 마약 떡볶이. 그러니까 왜 이름을 그렇게 하지 해요?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대마 로션, 대마 뭐 샴푸 이런 거는 쓰자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THC라고 하는 대마의 환각 원인 물질이 안 들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자꾸 대마랑 친해지다가 대마로 넘어가더라니까. 독일에 계신 분들께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은 대마 방향제. 야, 미쳤네. 거기는 환각 성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마랑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가 일반화되다 보면은 뇌성 생기고 갑자기 펜타닐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점진성이 똑같네요. 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그 논리가. 네. 대표님, 근데 저희 그만해야 돼요. 네. 너무 중요한데, 너무 길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 또 나와주십시오. 이거는 한 번에 안 끝날 것 같은데. 네. 무궁무진. 네. 구체적인 사례만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대표님 또 모셨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모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로. 네. 네. 근데, 역시, 대표님,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중독학을 더 이런 세상을 몰라 대표님 모르셨는데 또 이제 대표님 예측력도 있으셨겠지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중독학을 박사를 또 하고 계실 수가 있어요? 성가치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음란물 예방 교육을 제가 그 예방 교육 막 브랜드 내고 교육법 브랜드 내고 했던 이유가 음란물 예방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걸 도식화시키려고 했던 작업이었어요. 그걸 책을 내고 했던 이유가.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교차 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음란물에만 중독돼 있는 게 아니라 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물질 중독, 본드, 뭐 환각제, 부탄. 그러니까 부탄을 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굉장히 부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또 뇌가 망가져요. 그게 아산화질소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방 교육만 하면은 되는데. 하지 않은 고로 단 한 번의 예방 교육 받지 못해서 완전히 중독자로 변해버리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거기서 시작됐는데 성가치관 전반을 다뤄주지 않으면은 결코 그러한 잘못된 것과 싸울 힘이 없어지는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중독자들을 자꾸 만나게 되고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주님의 뜻인지 14년, 15년 마약 퇴치운동본부 이사로 이제 활동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놀랬었거든요. 네. 이미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약 관련 깜방이 다 차가지고 기소유예자 교육받고 풀려나면 안 되는 분들인데 기소유예자 교육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분 감방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뻥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이미 그때 청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 청정했어요. 그리고 18년도, 19년도 때 완전히 뭐 고삐 풀렸죠. 더 나가면 안 돼요. 네. 더 나가면 안 돼요. 제가 막 빨려 들어가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들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듣고 싶은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 제가 아내가 산후조리원 들어가면 제가 혼자 카메라 들고라도, 예. 하여튼, 김 전 대표님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이걸 또 마무리하면 또 길어질까봐, 여러분 여기서, 대표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독일뿐만 아니라 해외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도 다녀오고요.
한국의 정통 기독교 성교육은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는 K 기독교 성교육, 무늬만 기독교 성교육 말고 진짜 정통 기독교 성교육, 그와 함께 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 출발점이니까요. 용기를 내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가갑시다. 화이팅! 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신 김지현 대표님 통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한 차별금지법도 솔직히 한국의 윌버포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 좀 몇 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 대표님 포함해서 열심히, 저도 대학생 때 유튜브 초창기에 대표님과 염원장님과 이런 영상을 저희 세대는 한 번씩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선두, 일종의 뭐랄까, 제일 앞에서 싸우고 계시죠. 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면 뒤에 이제 한국 기독교계가 받아들이는 느낌?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엄청난 얘기 해주셨는데, 일단 다음에 또 모실 때까지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한국가족보건협회, 제가 한 수년째 계속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자막 보시고 상담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또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